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약간의 의문인 게 선생님께서 굉장히 무서우신가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앞쪽부터 앉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나려고 뒤에도 들리니까 뒤로 가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부터 이렇게 착착 앉는 학생들 처음 봤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역시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그쵸? 자, 저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은 EBS 활용법이랑 그리고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고3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고3들의 고민, 스트레스 뭐 이런 이야기들 조금 나눠보고요. 그리고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3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고1 때, 뭐 고2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의 고3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1, 2학년 때 생각했던 모습은 진짜 하루 종일 막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사실 고3의 1년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시간들을 잘 생각해보면 이게 좀 무서워집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3월 학평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믿지 마세요. 전혀 아니긴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왜 나오는가를 조금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겨울방학까지는 여러분들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죠? 네. 약간의 습하는 소리가 났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못 들은 걸로 하고요. 우리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월이 다가오는데요. 4월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준비해야 돼요? 그죠? 중간고사. 근데 이제 이쯤에서 외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신이 이미 안 좋으니까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그러나 정시로만 가자니 또 불안하죠. 그쵸? 그래서 수시 준비를 위해 내신을 다시 올려야 되기도 하고 정시 준비를 위해 수능을 공부해야 되기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월은 또 어때요? 여기 체육대회 하나요? 네, 후배들이 체육대회를 하기 시작하고 날이 좋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공부하기가 싫어집니다. 6월은 모평이 있어요. 그렇죠?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이기도 하고 재수생들이 유입되는 첫 시험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바짝 긴장을 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6월 모평 성적은 네, 원하는 만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속상해요. 그죠?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돼요. 성적이 잘 나오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들떠서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7월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신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미 어차피 망한 거 그냥 대충 넘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말이라도 잘 봐야지라는 그 두 가지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또 공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8월 기필코 여름에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방학 길어요? 방학 되게 짧아요. 그쵸? 계획은 이만큼 세우는데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 만큼 되지 않아 좌절감 많이 느끼는 시기가 돼요. 덥고 그쵸? 자, 9월에는 이제 이때부터 정말 최악의 순간들이 펼쳐지는 게 수시를 쓰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다가옵니다. 제가 그 K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학교 원서를 쓴 친구들은 다 같이 다가와서 네. 안 그래 보였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K 내일 이제 거기 원서를 쓴 친구들은 다가와서요. 이렇게 툭툭 쳐요. 선배님,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서만 쓰고 나도요, 이제 설레요. 합격할까봐. 합격해버리고 나면 나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친구들이 하거나 해서 또 주변에서 이제 좀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10월은 더 심해져요. 수능이 다가오는데 생각보다 고3 친구들은 많은 이유들로 또는 이제 10월이 되면 심지어 합격 친구들 발표가 조금씩 나기도 하거든요. 그 시즌쯤 되니까 더 공부 못해요. 우울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어느 정도 다 이해는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쵸? 이렇게 보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1, 2학년 때 상상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11월 14일이 수능 날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 또 모의고사 등등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죠? 자, 고민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시, 정시, 그것이 문제입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복습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강욱이나 이렇게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보면 수학의 경우에는 복습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중학교 수학 내용도 제가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수학 1처럼 직접 그러니까 직접 출제가 되지 않는 간접 출제 범위는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일 크죠? 할 건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있다가 방과 후가 되고 저녁 조금 먹으려고 하면 하루가 막 지나가 있고 이렇잖아요. 사실 피곤하기도 하고요. 자, 하나씩 우리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수시, 정시 하나만 집중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정말? 확실해요? 네, 아닙니다. 수시, 정시가 어떻게 하나만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들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 9월 되면 자기소개서 쓰고 싶어지고요. 원서 쓰고 싶어지고요.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집니다. 당연히 8월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어차피 최저등급 등의 이유로 당연히 수능 준비까지 하게 될 겁니다. 이거 한 가지 선택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요. 내신과 수능은 따로 놀진 않아요. 내신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수능이 굉장히 안 나온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뭔가 하나가 살짝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나만 바꿔내면 금방 성적이 달라지거든요. 내신과 수능의 가장 큰 차이는 범위가 다른 거죠. 그렇죠? 수학으로 따지면 사실 배우는 건 같은데 범위가 내신은 좀 짧게 정해져 있고 수능은 전범위로 되다 보니까 과목이든 아니면 단원별이든 좀 더 많이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수능 유형이라면 뭐 등비수열의 원리합계 요런 내용들 왜 이렇게 갑자기 인상 쓰죠? 알잖아. 그죠? 네, 등비수열의 원리합계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안 쓰이죠. 있었어요. 등비수열의 합부분. 네, 아마도 이제 고3쯤 됐으니까 살짝 잊었을 거예요. 보면 알 겁니다. 근데 그 세세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게 내신이고 수능이라고 하면 좀 더 전범위로 가게 된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딱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돼요. 학교 수업, 학교에서의 시간을 정말 잘 보내면요. 내신 준비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의외로요. 국어 수업 시간에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 수업 시간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내신 출제하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세요. 당장 눈앞에 계신 선생님. 그쵸? 선생님이 딱 볼 때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 출제하고 싶어집니다. 선생님의 마음으로 생각해봐요. 당연하잖아요. 그쵸? 내신 성적 조금 더 오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 태도를 바꾸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지금도 저랑 눈이 되게 많이 마주치는 친구들이 있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리액션이에요. 그죠?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거나 끄덕이거나 그쵸? 끄덕이거나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은 눈을 저랑 마주치고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도 그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멀리 있어도 이렇게 그런다 그러면 선생님 딱 쳐다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연습을 조금씩 그럼 학교 수업에도 좀 더 집중하실 수가 있고 내신에서도 여러분들 조금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팍팍한 고3 때 조금의 재미라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능은 대신에 방과 후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했던 대로 수학 원내용 이런 거는 수능 범위에는 들어가 있어요. 사실 숨어서 내신보다는 더 많이.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지구력 싸움이라고 하죠. 엉덩이 싸움이라고도 하고 그죠? 오래 앉아서 좀 더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차이지 절대적으로 이걸 선택하거나 하나만 잘한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복습하려고 해요. 중학교 수학이 뭐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 중학교 책 3년치를 전부 다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될까? 부족한 부분들, 그쵸? 부족한 부분들 채워나가야 될 겁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공부하면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되냐면요. 책은 항상 처음이 익숙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범위로 축소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문과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이과 친구들. 그래요. 반반쯤 되니까.
저도 그냥 문과 친구들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과 명제를 배우던 때에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꽤 있었어요. 그건 좀 할만했어요. 그러나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면서 구분구적법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무게감이 다릅니다. 느껴지는 낯설음이 있어요. 확실히 분명히. 이유가 뭐냐면요. 책을 처음부터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게 되거든요. 처음 마음처럼 공부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들 여러분 살펴보면 앞에만 이렇게 새까맣죠. 그쵸? 뒤로 갈수록 안 해요. 그러면 다시 언젠가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책 다시 어디부터 봐요? 집합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집합은 당연히 익숙해지고 확률과 통계 파트는 모평균 막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사실 통계가 쉽거든요. 수학에서도. 확통의 경우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말이 어색하잖아요. 모평균을 가지고 뭐 평균을 추정하고 이런 말들 자체가 많이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거든요. 복습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자신이 모르는 부분만을 보셔야 돼요. 아까 말했듯인데, 그럼 내가 몰랐던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부분만 찾아보려고 해도. 목차를 좀 이용을 하세요. 생각보다 목차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냐면, 이렇게 왜 수능 만점 받았어요. 이런 친구들의 공부법 들어보시거나 하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목차를 보고 그 흐름을 파악했고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목차를 잘 이해를 하시면 뭐 수열의 극한 공부할 때 수학 2의 수열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차를 이용을 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미리 복습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지 이름이라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3 친구들에게 오늘 꼭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노트 하나를 꼭 만드셔야 돼요. 제가 복습 노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뒤에 개념 노트를 것도 이야기하고 실수 노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져갈 노트가 될 것이고요. 수능 시험 보기 직전에 보게 될 노트가 될 겁니다. 수능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 또 집합을 보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수학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전 과목에 있는 전 개념서를 다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까먹은 이전에 배운 내용들은 이후에도 또 까먹기 쉬워요.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참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뭐 근해 공식이 나왔어요. 헷갈리죠. 근해 공식을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대답 잘 못하십니다. 그걸 대답하시면 이상하죠. 안 쓰이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걸 까먹는 건 절대 나쁘지 않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한 번 까먹은 부분은 나중에도 몇 달이 지나서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EA였던가 A였던가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들은 노트에 적으세요. 단원 상관없고요. 글씨 예쁘게 쓸 필요도 없어요. 본인의 그 치부책 같은 게 된 거죠. 나의 결점을 다 알려주는 노트. 그러면 시험 직전에 그걸 보시면 내가 이 부분의 복습이 부족했어서 이게 또 헷갈리겠거니. 이과 친구들은 진짜 필요해요. 그쵸? 여러분들 미분 2에서 필요한 많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사인을 적분하고 코사인 적분하고 이거 헷갈린다. 나는 그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린다. 이런 것들 복습하시면서 노트에 꼭 적어두시면 엄청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복습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제일 크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갖고 정리가 안 돼요. Yes or no 뭐예요? Yes or no가 아니죠. 이건 제가 우쭈쭈 얘기해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고3 친구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죠. 할 일은 정말 많은데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은 또 부족해요. 아까 말했던 대로 복습에 대한 이야기, 예습에 대한 이야기. 이과 친구들의 경우에 이제 수학은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렇죠? 친구들 주변에는 뭐까지 나갔다더라. 난 아직까지 기하 벡터 시작도 못했는데 뭐 여러 가지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준비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수행평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하고 또 학교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 또 빠듯하고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너무 많고 정리가 되지 않고 하루하루가 좀 어수선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건 짜투리 시간입니다.
5분, 10분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점심 먹고 축구하는 시간까지 다 공부하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 뭐 이렇게 도 닦는 시기도 아니고 여러분 그 어떤 즐거움도 느껴선 안 되고 공부만 해라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버려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학교에 딱 도착해서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멍하게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쉬는 시간 중에도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쉬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또는 학교 선생님께서 한 10분, 5분 수업을 일찍 끝내주시는 그런 행운의 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당장 꺼낼 수 있는 공부하고 있는 책이 있어야 해요. 제일 좋은 건 그럴 때 수학을 꺼내는 게 제일 편하겠죠. 제가 수학 선생님이어서는 아니고요. 네, 흐름 없이 갑자기 꺼내고 갑자기 닫아도 되는 책은 수학밖에 없더라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읽다가 닫으면 이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세요라는 거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갑자기 쉬는 시간에 공부한다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예, 이상한 단어가 들린 것 같아요. 그쵸? 갑자기 공부한다 그러면 뭐야 너 뭐 이럴 거예요. 그쵸?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고3 때 저도 쉬는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뭐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그 귀마개를 꽂았어요. 친구 많아요, 여러분. 친구 없지 않은데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귀마개를 꽂고 공부를 하는 척을 했어요. 그럼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유빈아 뭐 화장실 가자, 뭐 매점 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리죠, 당연히. 근데 안 들리는 척했어. 공부를 해봤어. 그럼 이제 뒤에 욕설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안 들었어요. 못 듣는 척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 많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그랬더니 친구들이 처음에는 뭐야 이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금방 지나니까 한 달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냥 정규비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애. 야, 쟤 공부할 거니까 우리끼리 뭐 가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욕설이 들렸던 저도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공부하는 패턴으로 나한테 잡히니까 집중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너는 약간 공부쟁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뭐 어때? 고3인데 공부쟁이라는 별명이 생기면 꽤 좀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약간의 이미지 변화를 해봐야지 내가 약간의 짜투리 시간들을 좀 더 이용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버려지는 시간을 먼저 체크를 해서 패턴을 바꿔보세요. 제일 버려지는 시간이 뭐냐면 방과 후 석식 먹을 때까지. 저녁 시간까지. 요때 가장 많이 시간을 버려요. 그럼 그때 뭐 내가 인강 무엇을 들어야지를 결정한다거나 공부할 장소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일 큰 것, 휴대폰이 진짜 적입니다. 남학생들도 휴대폰 많이 사용하죠? 그쵸? 단톡방 이런 거 사용해요? 그쵸? 그럼 보통 거기에는 어떤 단어들이 올라오냐면 이응, 크크크크크. 그죠? 절대 영양가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 나의 꿈을 위해,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쵸? 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고도 안 씁니다, 남학생들은. 기억. 이렇게 해서 서로 전달을 하죠. 자,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단톡방을 쓰거나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요. 생각보다 그 어떤 것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면서 답장 하나 하는 게 선생님 뭐 그렇게 시간을 뺏기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와닿는 것 같더라고. 자,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3분 뒤에 깨웁니다. 그리고 다시 재워요. 자자. 5분 뒤에 깨웁니다. 자자자자. 30초 뒤에 깨웠어요. 계속해, 그걸 내가. 계속. 20번, 30번.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때리겠죠? 그죠?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 막 무섭지 않아요? 자, 이게 공부가 똑같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제대로 공부할 리가 없습니다. 그쵸? 자, 휴대폰이 가장 적이더라고요, 공부할 때. 근데 요즘은 특히나 더 많이 이렇게 톡을 쓴다거나 SNS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휴대폰을 쥐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뭔가 하나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휴대폰과 멀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영양가 있는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 연락쯤은 좀 덮어놔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나 지금부터 공부하니까 난 연락 안 될 거야라고 말하는 쿨함.
멋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거긴 하거든요, 사실은. 잠을 많이 줄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막 뭐 3시간 자요, 4시간 자요. 고3 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지내요? 나는 밤에 4시간만 자요, 3시간만 자요 하는 친구들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잡니다. 학교에서 자면 여러분 6시간. 학교에서 자는 시간만 모아봐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안 자도 되겠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한테 버려지는 시간들만 조금 더 체크해봐도 그거는 객관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전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슬럼프가 진짜 많이 와요. 특히나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기냐면 공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또는 시험 때만 되면 굉장히 극도로 긴장을 해서 떨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건요. 칭찬을 좀 스스로 많이 해주세요. 휴대폰을 덮어두는 멋. 그죠? 단톡방에서 나가는 나의 뒷모습. 쿨함.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칭찬하세요. 굉장히 은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고3 때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사실. 그쵸?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껴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런 재미를 가지면서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세요. 그리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좀 더 잘하는 거 있어요, 시키면. 내가 공부 좀만 열심히 하면 그냥 하늘에 있는 대학 가지. 뭐 이런, 그죠? 자기애.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니 생각보다 이런 친구들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해봐야 선생님 뭐가 되겠어요. 이러면 시험 잘 볼 가능성이 없어요. 선생님 보세요. 전 뭐든 하죠. 좋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단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고 안 하려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개념 학습을 할 때는요. 개념 노트와 실수 노트 두 가지를 같이 써주세요. 한 가지로 아까 복습 노트 이야기했었죠. 개념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꾸 까먹는 개념, 헷갈리는 개념들을 자기 노트로 써주시고요. 실수 노트라는 게 뭐냐면 계산 실수 많이 한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미끄러진다. 뭐 수학이라고 하면 A를 구했는데 질문은 10A를 구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8A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A를 쓰는 친구들 있죠. 나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집중할 것. 이런 자기만의 그 치부를 적어 놓으시면 수능 시험 보기 직전, 내신 시험 보기 직전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과목은 계속 싫어서 계속 안 해요. 그쵸? 대체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안 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안 한다는 건 인지를 못해요. 그쵸? 순서를 바꿔주세요. 하루의 시작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국어로, 하루의 시작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으로 이렇게 살짝만 바꿔주셔도요. 못하는 과목이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알겠죠?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개념, 기출, 실전 크게 말하면 이렇게 써졌고요.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유형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바닥에 뭐가 있죠? 개념이 있어요. 그쵸? 일단 개념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공부 놓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념 공부 끝내고 문제 풀고 실전 준비하고가 아니고요. 개념 공부하다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내가 몰랐던 개념들 채우고 실전 문제 풀다가도 몰랐던 개념 채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시기별로 먼저 보시면요.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2월까지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능 개념 강의를 아직 듣지 못했는데 선생님 어떡하죠? 수특이 벌써 나왔는데 저 어떡하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크게 볼게요. 6월 여러분들 모의평가 할 때까지는요. 개념 그리고 수능 특강 기출 이렇게만 공부를 딱 잡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양 되게 많죠. 그렇죠? 자, 선택권, 우선권은 개념 정리에 있습니다. 나는 개념 정리가 안 됐어요 하는 친구들은 수특과 기출을 잠시 접어두셔도 좋아요. 일단은 개념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거기에 수능 특강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로 가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한 번 더 단계를 나눌게요. 3점 유형 정도만 먼저 잘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4점 유형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단계를 나누냐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전부 다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또다시 집합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면 개념, 집합부터 통계까지 다 가셔야 되고 수능 특강이면 수능 특강, 집합부터 통계까지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레벨 3 때문에 힘들면 레벨 1 멈춰도 좋으니까 책 끝까지 먼저 한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모평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능 완성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수능 완성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수능 특강을 끝까지 못 푸는 고3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기보다는 흐름이 이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내가 못했던 부분, 제일 굵직한 부분들만 먼저 채워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제일 이제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꼭 하셔야 되는 게 실전 연습이죠. 이 이야기 조금 있다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능 출제 범위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쵸? 자,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수학은 크게 개념과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그죠? 공식을 정리하는데, 그냥 공식을 외우면 된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근데 공식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등차 수열의 합. 그냥 외우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외웠는지 아니면 이 값이 아래 n제곱인지 뭐 등비 수열의 n-1제곱인지 헷갈립니다. 공부하실 때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그렇게 돼? 라고 자꾸 질문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가까이 두세요.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개념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야, 그냥 외워. 이러면 여러분들 발전이 힘들어져요. 대답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100점까지 가더라고요. 자, 유형 문제, 기출 문제를 같이 볼 건데요. 유형 문제의 연계 교재 그리고 기출 문제에 대한 것들은 문제풀이죠, 사실상.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 개념이 어떻게 대체 문제로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수학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개념 공부는 했고,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거든요. 자, 이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은 수특에 있는 뭐 레벨 1이 됐건, 기출이 있는 문제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문제를 들고 자꾸 반복을 해서 써보시는 게 좋아요. 꼭 영어 학습하듯이. 문제를 끊어가면서, 어떤 단어에서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랑 개념을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전은 시간을 운용하는 것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수학 시간이 100분이죠. 모의고사 볼 때, 그쵸? 그 100분 안에 1번부터 30번까지 쭉 푸는 친구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문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패스하고 넘어갈지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방법이 생겨야 돼요. 아, 이쯤에서 내가 몇 분 정도 걸리더라. 그러니까 21번, 29번, 30번한테 내가 몇 분의 시간을 배치하더라. 또는 21, 29, 30은 버리고 나는 어디까지 어떻게 푼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만의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연습은 여러분들 실전 때 하는 거고요. 이 연습은 주말을 이용해서 상위권 친구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아직 개념도 안 됐어요 하는 친구들은 개념 공부 쭉 하시다가 10월, 11월 이때 가까워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세 과목씩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뭐 선택과 집중을 해. 그래서 여기서 확통을 버립시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미적분원을 버립시다. 자, 나영의 경우에 미적분원을 버리면 11문제가 그냥 통으로 날아갑니다. 11문제 3점이라고 치면 자, 33점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60점대죠. 근데 수학 투어 확률과 통계에서 21, 29, 30에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4점짜리들이. 그렇다면 과연 이게 60점대만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50점 받기도 힘들어져요. 한 과목 버리시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전체 과목 다 보세요. 맞아야만 하는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가용 친구들은 사실 세 과목이 아니에요. 그죠? 미적분 원도 있고 공부해야 될 게 산더미입니다. 솔직하게. 그쵸? 가용 친구들은 그냥 화이팅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쵸? 그죠? 가용은 그래. 상위권은 아까 말한 대로 킬러 문항에 대한 공략을 꼭 해주세요. 21, 29, 30이 막 그 30번 보면 여러분 진짜 풀이 많이 긴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중위권 친구들이 제일 문제가 큽니다. 뭐냐면 흔들려. 옆에서 이거 한다던데 저거 한다던데 나 요거 아직 안 돼 있는데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뭘 안 하고 요거 하다가 뭘 안 하고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거든요. 공부를. 전체 범위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슬럼프가 왔어요. 미적분원을 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수학 2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흔들렸던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개념 그리고 수특 기출 요 맥락 안에서 움직이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하위권 친구들은요. 수학을 시작만 하셔도 수포자만 탈출하셔도 못해도 5등급 갈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습관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수포자가 아니려면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잡아주시고, 개념, 그리고 그냥 쉬운 문제들을 유형별로 연습하는 것만 좀 반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 꿀팁의 첫 번째, 강조 많이 했어요. 노트 만들기, 그쵸? 이거 있으면 정말 1등급 만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요, 고3 친구들의 경우에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 많이 보거든요.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여러분들 채점을 잘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3월 학평 성적 보니까 이거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마음만 아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절대로 없지만 틀린 문제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 다음 발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좀 참고를 하세요.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푸시는지 그런 스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스스로 다시 푸셔야 돼요. 의외로요. 강의를 듣고 나면 알았어. 근데 강의를 딱 끝나고 또는 해설지를 딱 덮고 자기가 풀어보면 안 풀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공부한 거지. 그죠? 혼자 꼭 다시 푸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은 수학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수학 선생님이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하기 제일 좋은 게 수학이니까 수학을 처음에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수학책을 펼치는 스스로의 쿨함, 네, 그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EBS 컨텐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내신 절대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시 비중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한국사 사탐 과탐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 그리고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랑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내신도 해야 되고 어떡하죠? 일단은 강의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EBS 들어오셔서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일단 여기서 그냥 뽑자면 수능 개념, 기출의 미래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수능 개념을 모르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무슨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 그쵸? 그러니까 일단 다른 친구들 뭐라고 하든 귀 닫고 개념 공부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출이죠. 그쵸? 기출은 풀어보시고 틀리는 문제만 강의로 들으시면 돼요. 전부 다 듣고 있을 필요 절대로 없어요. 자, 수시 논술에 대한 이야기는 윤용구 쌤께서 좀 더 많이 해주실 테니까 그런 컨텐츠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EBS 들어오셔서 꼭 보시고요. EBS I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당장 오늘 딱 가시면 이런 게 뜰 겁니다. 맞춤형 커리큘럼이라는 거. 되게 세세해요. 수학을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자신만의 고민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한테 필요한 고민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지금 강의 어떤 걸 들으면 좋아요라고 딱 이렇게 알려줍니다. 강의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홈페이지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EBS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저 수강 후기를 이용을 하시면 인강인데 인강 같지 않은 인강 같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수강 후기를 이용해서 저 뭐 듣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남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1강 들었어요, 2강 들었어요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수강 후기를 올리지 않으면 제가 기다립니다. 왜 안 듣지? 무슨 일이 있나?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제가 기다리고, 그 친구가 안 들어오나?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 선생님 제가 이래갖고 공부를 좀 안 했네요. 혼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혼낼 수 있습니다. 왜? 정이 들었거든. 너 이렇게까지 해놓고서는 안 들어가지고 이거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친절하다가 그 정도 정 들으면 혼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강 후기를 이용해서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민도 상담할 수 있고 좀 더 인강이지만 꾸준히 듣는 연습이 될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아직 너에게는 꿈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 생각보다 공부를 해야 되고 성적이 어떻고 이런 다양한 이유로 꿈을 접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길게 보면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든 이룰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시고 대신에 꿈만 꾸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하면 달라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꿈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